네, 전공의에 대한 이 면허 정지가 당분간 미뤄졌지만 이 전국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정부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이 당초 오늘 내리기로 했던 면허 정지 처분 일단 보류하기로 했죠. 우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겠다 이런 의지는 있어 보여요. 네, 일단 주말에 한동훈 위원장이 의대 교수협의회 분들과 만나서 논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파국에 이르를 수 있다는 그 위기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일단 이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전공의들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유연한 그런 처리를 주문하고 그리고 이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하는데 예. 일단 이제 정부와 또 의료단체 원하는 주제가 다른 것 같아요. 정부는 일단 이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대화에 나서는 상대방한테 불이익을 줘가면서 대화에 나서면은 상대방과 대화가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 유지를 위한 면허 정지 처분 잠정 유예인 반면에 지금 일단은 의료계에서는 그거보단 의대 정원에 관련된 이슈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그런 유예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상황이어서 네네. 대화에 나서기로는 했습니다만 그 대화가 효율성이 있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대화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효율적인 대화 얘기해 주셨는데 정부가 네. 이제 대화에 나섰지만 의대 교수들 예정대로 어제 사직서 제출했고요. 근무 시간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 의료계 입장에서는 2,000명 증원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어제였죠. 25일 교수들이 집단 사표를 낸 의대는 무려 19곳이었습니다. 사실 전국의 의대가 40곳이기 때문에요.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규모의 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사직 그 일자에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우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의교협의 김창수 회장은요. 의대 정원 백지화가 곧 0명 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이나 어떤 정확한 추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예. 수긍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들 나오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법조계에서는요, 전공의 사직대와 달리 교수들의 사직서는 정부가 맡기 어려울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교수들은 정년이 보장돼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 고용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저 사직하겠습니다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공의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어서 일단 그 한 달 동안에는 일단은 진료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만 예.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의료법에 이제 뭔가 보건의료 정책을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니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예. 사실 저도 해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가보는 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하고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지금 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이 부분은 좀 해석의 여지도 많지만 이제 한 달 안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 잣대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의대 증원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거든요. 결국은 정부와의 대화에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의료인 등과 협상을 할 때 일원화된 단체가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의사단체들이 의협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의대 교수들의 협회도 있고 의대 학생들의 협회 이렇게 다 별도로 나눠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사직서를 냈던 전공의 류옥하다 씨 같은 경우는 입장문을 내고 전의교육과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노조가 사직을 했는데 사측의 대표와 만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공의가 전의교협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경하게 입장을 낸 건데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의대 학생들로 이루어진 의대협도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전공의와 의대 학생들도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의 고민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한도수 국무총리 오늘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까도 언급해줬습니다만 의사가 여러 군데로 있어서 의견 조율이 어디라고 얘기해야 될지 는 모르겠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사실 전체를 대표하는 곳이 어디인지조차 좀 애매한 상황이긴 그러니까요. 합니다만 예. 큰 틀에서 이제 의료계
와 대화에 나선다고 하면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을 대화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정부의 입장은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잠정적 유예할 것인가 아니면 면허 정지 처분에 3개월을 줄여줄 것인가 아니면 대상을 주동적으로 한정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의료계는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거는 이제 당연하게 당연한 것이고 예. 결국 중요한 거는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걸 이제 정부에서 들고 나오지 않으면 과연 그 대화의 그 여지, 그러니까 뭐 그런 여지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